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뉴스웨브25 소리뉴스입니다. 2026년 1월을 앞두고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연방 경기부양금 지급과 IRS 직접 입금 구제금 관련 소문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세무당국의 공식 입장을 종합하면 2026년 1월 신규 연방 경기부양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차원의 경기부양금, 즉 경제충격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됐습니다. 이후 새로운 경기부양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과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세청 또한 2026년 1월 지급 예정인 신규 경기부양금이나 자동 직접 입금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언급되는 IRS 1월 자동 입금 소문은 과거 세금 정산 지급과 혼동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RS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2021년 세금 신고 당시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대 1,400달러를 자동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급은 2025년 1월로 종료됐으며 2025년 4월 15일 신고 마감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나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000달러 관세 배당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정책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은 관세 배당금 지급에 수천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해 현실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론됐던 이른바 다쥐 배당금 역시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대상에 한한 일회성 지급은 사실입니다. 2025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현 예비역 군인 약 150만 명에게 1,776달러의 워리어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급은 국방 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일회성 비과세 보너스입니다. IRS는 지급금 소문과 함께 확산되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1,702달러, 1,390달러 지급 등 구체적인 금액을 내세운 메시지 상당수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연방 지급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노린 사기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IRS는 이메일이나 문자, SNS를 통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며 모든 공식 안내는 우편 공문으로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경기부양금 관련 정보는 반드시 정부 공식 발표와 IRS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정보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애틀란타와 조지아 북중부 지역이 안개 낀 월요일 아침으로 한 주를 시작한 가운데 주중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70도대까지 치솟은 뒤 주말에는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팍스5 스톰팀에 따르면 5일 월요일 아침 일부 지역에 국지적인 안개가 형성돼 출근길 시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낮에는 점차 맑아지며 기온은 60도 초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렉 마제스키 기상캐스터는 월요일은 전날과 비슷하게 대체적으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낮 최고 기온은 60도 초중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중으로 갈수록 상승세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밤 최저 기온은 40도 후반에서 50도 안팎까지 오르고 7일 수요일 이후 낮 최고 기온은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에 이를 전망입니다. 사흘 연속 70도대의 기온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며칠은 역대 최고 기온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초반에 강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6일인 화요일 늦게 약한 기압 경계가 통과하며 곳에 따라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9일인 금요일 밤부터 10일인 토요일 사이에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지난 뒤에는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11일인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50도 초반에 머물고 밤에는 30도대 중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 주 초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20도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제스키는 주말 이후 다시 한겨울 같은 추위가 돌아올 수 있다며 조지아 특유의 기온, 롤러코스터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격 체포작전 여파가 조지아주로 확산되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무력 사용의 정당성과 의회 승인 여부를 둘러싼 찬반 시위가 이어졌고 항공 노선 결항 등 실질적 영향도 나타났습니다. 4일 오후 애틀란타 피드몬트 파크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이번 군사작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후 미드타운 일대로 행진하며 의회 승인 없는 정권 교체는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장기 개입과 국가 재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와 망명자들은 작전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고 독재 종식의 전환점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애틀란타와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라틴계 커뮤니티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정치권은 공식 성명을 자제한 채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남부 교통 물류 허브인 애틀란타가 외교 군사 긴장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와 안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역 제한의 여파로 항공 산업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델타 항공은 카리브해 및 베네수엘라 인근 노선에서 다수의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해외 군사 결정이 조지아의 거리 시위와 항공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국제 분쟁의 여파가 지역 일상에 직결되는 가운데 조지아 주민들은 미국의 군사력 사용과 외교 전략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가 1년 연장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자여행 허가제인 KETA 한시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 연장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면제 대상에 포함된 국가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도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돼 미국 여권 소지자는 별도의 전자여행 허가제 신청 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은 KETA 신청 과정에서 여권 인정면 사진을 스캔할 경우 KETA 면제 대상 안내 팝업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 허가 신청에 따른 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전자여행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수수료는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여행 허가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전자여행 허가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총영사관은 안내했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동포 및 여행객들은 출국 전 면제 여부와 입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자여행 허가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군에 의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 첫 법정 출석을 위해 뉴욕 맨하탄의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이날 오전 헬기에 태워져 법원 인근 헬기장으로 호송됐습니다. 종무장한 병력이 수갑을 찬 것으로 보이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끌고 가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이들은 이어 장갑차에 태워져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미 동부 시간으로 5일 정오 법원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마약 밀매, 돈 세탁 등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의 재판은 올해 92세의 헬비 힐러스타인 판사가 맡습니다.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 대통령이 연관된 마약 사건을 10년 넘게 담당해왔습니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법원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했습니다. 또한 주권 국가의 원수로서 미국의 자신에 대한 체포작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990년 미국에 체포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미국 법정에서 펼친 주장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리에가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이 이뤄진 지난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서 미군과 미 법무부 당국자에 의해 체포돼 같은 날 뉴욕으로 압송됐습니다. 지금까지 1월 5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